하지만 그것도 손쉬운 투자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다. 경제적 에어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자금을 관리하려면 계획과 철학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투자 철학에 대해선 뒤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기본 원칙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을 피하려면 그만큼 낮은 수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에어백으로서의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돈은 절대적인 위기가 아니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투기성 투자는 더더욱 금물이다. 경제적 에어백을 확보하는 것이 마냥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않으므로 해서 당신에게 훨씬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라. 일단 경제적 에어백을 확보하면 당신은 이미 장기적인 목표인 경제적 자유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그러면 경제적 자유란 어떤 의미일까? 또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다. 2단계.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라. 1단계 목표인 경제적 에어백이 마련되면 유리한 점이 많다. 어떤 위기가 와도 잘 넘길 수 있고 평소에도 심리적인 안정감 속에 생활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불과한 경제적 에어백은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모아놓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위기는 넘길 수 있지만 돈은 사라지고 만다.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면 이자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아놓아야 한다. 우선 당신이 어떠한 경우에도 매달 지출해야 하는 고정 비용을 다시 한번 적어보자. 마음이 급하더라도 천천히 따라하길 당부한다. 우리의 최종 목표인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계획은 잠시 후 설명하겠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어떤 일이 생겨도 돈 구할 걱정 없이 평온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당신은 이미 스스로 돈 버는 기계를 소유하고 황금알 낳는 거위를 키우는 방법까지 배우지 않았는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선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가? 이제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필요한 최소 비용을 적어보았다. 혹시 당신의 거위가 낳는 황금알이 커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그러려면 우선 거위가 커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당신은 이자만으로도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자율이 얼마냐가 문제지만 우선 조심스럽게 8%의 순이자로 계산해 보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니까.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매달 필요한 금액 곱하기 150은 필요한 자금.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앞서 말한 함스터라는 사람한테 넉넉 잡아 매달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것을 위해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매달 300만원의 이자를 얻기 위해서 총 4억 5천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300만원 곱하기 150은 4억 5천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돈이 있으면 그는 거위를 잡을 필요가 없다. 4억 5천만원이 계속 황금알을 낳아주니까. 바로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돈만으로 생활할 수 있어서 이론상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경제적 안전 상태라고 한다. 당신이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보자. 이 금액을 확보하면 당신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좀 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앞으로 당신이 살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자. 당신은 어떤 일들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가? 어떤 곳에 가고 싶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며 어떤 물건을 남기고 싶은가? 물론 당신은 6개월보다는 오래 살겠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살 수도 없다. 당신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데 돈보다 더 큰 걸림돌이 무엇이 있겠는가? 돈에 대해 마땅히 필요한 만큼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 풍요로운 햇볕이 계속 내리쬐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당신이 위에 적은 금액은 당신 삶의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 돈이 당신의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지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은 자신의 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 7년 뒤 당신은 자신의 경제적 여건을 전혀 바꾸어 놓지 않았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해 놓았을 수도 있다. 7년 후면 당신이 오늘 준비한 미래가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돈이 없어서다.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면서 동시에 에너지 낭비다.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또 유익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에 몰두해 볼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은 자기 안에 얼마나 잠재력이 있는지 영원히 알아낼 수 없다. W. 클레멘트 스톤이 가졌던 신념을 당신도 가질 수 있다. 돈을 모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성적이니 지성적이니 하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 아무튼 부를 쌓는 데에도 프로와 아마추어의 전략이 있다. 아마추어는 단기적인 부의 획득을 노리지만 프로는 장기적으로 큰 부를 쌓는 것에 집중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쌓은 부는 각기 다른 수준의 삶으로 당신을 끌어올린다. 아마추어는 오직 지금 현재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먼 미래의 일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쳐 관찰하면 동일한 어려움을 반복한다. 현명한 투자를 통해서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낼 줄 모르기 때문이다. 프로의 방법은 이와 다르다. 그는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준비한다. 때문에 그는 먼저 자신에게 대가를 지불할 줄 안다. 당신도 돈의 프로가 되라. 당신이 여기까지 잘 읽었다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을 것이다. 책임은 당신의 몫이다. 당신 삶의 주인도 당신 자신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당신은 자신의 신념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으며 삶에 대해서도 새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의 꿈을 실현하는 길로 가자. 3단계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혹 위에서 말한 경제적 안정만으로 최종 목표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보다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다시 말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 말이다. 경제적 자유의 달성, 그것은 분명 우리의 꿈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꿈꾸는 삶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란 사실을 아는가? 그런 사람들은 꿈을 성취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한지 모른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가? 첫 번째, 먼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라. 소망의 실현 가능성을 생각하지 말고 적어라. 우선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알아봐야 한다. 두 번째, 원하는 것들을 모두 적었으면 그 뒤에 그것을 얻는 데 드는 비용이 대충 얼마나 될지 적어봐라. 세 번째, 하지만 절대로 거위를 잡아서는 안 되니까 큰 비용이 드는 것을 할부로 구입해야 한다. 이 경우 매달 할부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라.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할부는 120분할하고 그 밖의 것들은 50분할해라. 예를 들어 13억짜리 집을 장만하려면 그 액수를 120으로 나눠 매달 1,083만 3천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당신이 여행을 좋아해서 매년 수차례 여행 경비로 700만원을 지출한다면 이런 경우는 12회로 분할하여 58만 3,300원을 매달 지불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그래야 매년 같은 비용으로 여행할 수 있다.